어, 반갑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전형적인 B2B 기업이고요. 컴포넌트 파는 거기서 마컴 그룹,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그룹장 맡고 있는 수정치고요.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저 백그라운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들으면 원래 처음 커리어 시작은 저는 이제 광고 쪽으로 했고요. 미국에서 광고학 석사하고 미국에서 광고 쪽 일을 하다가 국내에 이제 들어온 게 제일교육이 해외 석박사 공채가 있어 그쪽으로 들어와서 시작은 광고로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쭉쭉 해서 전형적인 뭐 IMC 마케팅 이런 쪽 하다가 그리고 박사를 했고요. 박사는 이제 고대에서 마케팅으로 했고 여기 PhD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전자에 들어온 지 딱 10년 됐어요. 10년 됐고 전자에 들어올 때는 지금 메모리 사업부로 들어온 건 아니고요. GMO라고 해서 글로벌 마케팅 아프레이션이라고 글마실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글로벌 마케팅실. 뭐 전사 브랜드하고 이쪽에 아시는 분 많이 있는데 삼성이랑 일하시는 분들은 그 글마실 쪽으로 들어와서 있다가 사업부로 와서 메모리 사업부로 와서 지금 마컴 이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커넥티드 B2B 마케팅이라고 줬는데 마케팅 장점 중에 하나가 마케팅은 앞에 아무거나 붙이면 사실 말이 다 되거든요. 대부분.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장표 준비하면서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걸 뭐라고 설명하지라고 할 때 이 커넥티드가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B2B 마케팅의 새로운 그걸로 하나 이렇게 봐주시고 저 설명을 들으면 좀 이제 잘 아시게 될 거예요. 왜 이렇게 붙인지. 그리고 제가 요즘에 회사에서 가장 많이 본 문구 중에 하나가 저희는 이제 화장실 같은 데 가도 뭐 좋은 말들 많이 붙여놓고 하는데 헬렌 켈러 다 아시죠? 근데 신세대는 잘 모르던데 헬렌 켈러 말이 거기 화장실에 붙어 있더라고요. 영어로는 뭐라고 돼 있냐면 Hope sees the invisible, feels the intangible, achieves the impossible이라고 해가지고 희망은 그러니까 이제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고 만질 수 없는 것도 만지게 하고 불가능한 것을 이루게 한다 그런 말이던데 제가 오늘 사실 제 발표하는 내용 들으시고 희망을 가지시면 되지 않을까. 우리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시장을 키울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런 관점에서 그걸로 시작하겠습니다. 딱 보통 이제 제가 발표나 뭘 하면 저는 3개 이상으로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그 인지 쪽이 좀 많은 걸 못 받아들이고 지금도 뭐 제가 들을 때는 다 이해하고 계시지만 뭐 제 뒤에도 발표가 2개 더 있고 뭐 저녁에 뭐 집에 가서 이러면 내일 되면 또 다 잊어버리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억력이 굉장히 휘발성이죠. 쇼트마에서 가급적 저는 이제 이야기할 때 3개 이상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해봤자 잘 안 들어가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가급적 이렇게 3개로 좀 저한테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3개로 이렇게 하려면 의도적으로 3가지로 토킹 포인트 준비했고 첫 번째가 이제 그 새로운 시장 수요를 어떻게 창출한 사례로 SSD 마켓을 갖다가 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죠. 뒤에 나오는 건 이제 커넥티드 마케팅하고 그럼 어떻게 그거를 저희들이 창출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커스텀 인사이트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장을 읽어라 뭐 인사이트 이런 거 어떻게 읽느냐 거기에서 이제 why 왜 그게 중요한가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SSD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SSD는 Solid State Drive 약자고 일반적으로 뭐 데스크탑 PC, 노트북, 서버 이렇게 컴퓨팅을 하는데 고성능으로 그걸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낸드 반도체 기반의 핵심 부품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 뭐 왜냐하면 인사이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서버면 서버, 랩탑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도 많고 요즘 나오는 최신형의 뭐 울트라북이나 이런 거는 전부 다 SSD 구동되기 때문에 알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SSD is everywhere이란 말을 쓸 수가 없었고 이 말은 제가 지금 주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얼마 전에 9월 21일 날 저희들이 매년 삼성 SSD
글로벌 서밋이라는 걸 하거든요. 신라 호텔에서 크게 하는데 그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쓴 거예요. 테크 미디어 글로벌에서 한 100몇 명을 불러서 그때 저희들이 어나운스를 한 겁니다. SSD 에브리웨어라고 어나운스를 한 거고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회사에서 제가 이제 뉴스레터 받는 게 있는데 그거를 받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 있더라고요. 저기 구글이 픽셀이라고 새로 스마트폰을 언베일 했거든요. 미국 시간으로 오늘이었죠. 10월 4일 했는데 그거 이제 보면 구글 CEO 순다 피차인가? 그분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모바일 퍼스트 시대에서 아티피셜 AI 퍼스트 시대로 갔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일상에 컴퓨팅 is everywhere이라고 이미 구글 CEO 피차이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컴퓨팅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디바이스에서 컴퓨팅이 되고 이러면서 SSD가 더 디맨드가 일어났고 이제 그런 제품입니다. 예. 그래서 SSD is everywhere를 썼고 이거는 이제 뭐냐면 구글 트렌드 데이터인데요. 이게 이제 글로벌리 본 거예요. 특정 국가가 아니고 지난 한 5년간 구글 내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검색을 하느냐 그게 이제 데이터가 트렌드가 되어갖고 나오는 건데 거기에 보면 요걸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11년, 12년을 기점으로 해서 SSD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컴퓨팅을 갖다가 SSD 업그레이드라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CPU를 알고 있죠. CPU를 사실은 추월했습니다. 11년, 12년 기쯤에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컴퓨팅 이런 걸 할 때 퍼포먼스 업그레이드 할 때 이제 SSD를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게 특정 국가로 보면 이제 더 이렇게 격차가 세지기도 하는데 이거는 글로벌 평균으로 지금 본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역시 구글 트렌드인데 이건 이제 브랜드 검색을 본 거예요. 사람들이 SSD를 검색할 때 이건 구글 데이터입니다. 글로벌리 어떤 브랜드들을 검색하느냐인데 제일 위가 파란색이 저희 삼성 SSD고 그 밑에는 이제 특정 브랜드를 잘못 언급했다가 이제 제가 고소당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A사, B사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근데 격차가 사실은 굉장히 큰 거로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시장에 들어간 게 그렇게 오래전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때 들어가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쭉 꺾은 게 있죠. 여기서부터 역전을 시켜서 이렇게 시장을 키운 거고 여러분들이 뭐 어떤 시장이나 이렇게 봤을 때 격차가 이렇게 크게 나는 시장을 보기는 쉽지는 않아요. 뭐 모바일 폰이나 TV도 그렇고 대부분의 격차가 굉장히 뭐 피터지게 뭐 헤드 이렇게 경쟁하는 게 많은데 SSD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거의 절대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격차를 갖다가 요걸 이제 트렌드 데이터로 보실 수가 있죠. 이거는 실제 시장 규모가 이제 어느 정도나 될까 그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건데 이게 올해 SSD의 대수입니다. 대수 시장에서 팔리는 그 대수인데 1억 3천만 대 정도고요. 이게 과거 5년 사이에 2012년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6배 정도 성장을 한 거고 1억 3천만 대 정도의 SSD가 원래 이렇게 쉬핑이 되고 채용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PC나 이런 쪽에 그렇게 되는 거고 참고로 이제 비교 뭐 1억 3천만 대가 뭐 얼마나 큰 거야 뭐 이렇게 좀 저도 준비하다가 그렇지 이게 얼마나 미닝풀한가 이렇게 하다가 스마트폰하고 좀 보면 스마트폰이 작년에 출하량이 데이터 찾아보니까 12.9억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폰하고 비교하면 한 10분의 1 정도 수준 유닛으로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최근 5년간의 컴파운드 애뉴얼 그로스 레이트인데 연평균 성장률을 본 건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시장 성장률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그거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이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이 사실 19.1% 정도거든요. 요즘은 좀 이렇게 많이 스마트폰이 이렇게 되고 있죠. 뭐
전반적으로 이제 하이엔드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최근 5년을 보면은 스마트폰이 그래도 두 자릿수 19.1% 정도 됐고 근데 SSD를 보시면 54% 정도가 됩니다. 54%. 그러니까 굉장히 성장률이 엄청나게 크게 성장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이런 걸 잘 리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데이터를 좀 찾았는데 트랜스페어런시 마켓 리서치라는 데서 퍼블리시 한 거거든요. 나온 건데 금액 기준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14년에 한 15빌리언, 한 17조 우리 돈으로. 근데 이제 성장률 이런 걸 계산해 보시면 올해가 한 35빌리언, 우리 돈 한 37조 시장 정도가 되고요. 요거는 이제 그 회사에서 트랜스페어런시 마켓 리서치에서 에스티메이트 한 건데 15년에서 22년까지 한 22년이면 사실 앞으로 한 5, 6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때는 성장률이 연평균 한 40% 된다 그러세요. 22년도에는 이 정도 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한 250조 정도 시장. 굉장히 빨리 시작하는데 이 시장이 이렇게 키운 데는 사실은 전적으로 저희들이 시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키운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까지는 이제 시장에 대한 거고 다음 장부터는 제가 이제 어떻게 시장을 키우냐를 좀 말씀드릴게요. 물 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저희들이 그 기존에 컴포넌트 쪽 마케팅 B2B를 했던 전형적인 스트럭처입니다. 구조 보시면 전형적인 이제 푸시 마케팅이에요. 저희가 있고 삼성 메모리가 있고 저희 OEM 세트 메이커는 이제 뭐 세트를 파는데 완제품 파는데 그런 메이커들인데 이게 이제 밸류 체인인데 굉장히 짧습니다. 밸류 체인이.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코스트 드리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2011년도인가에 그 샌프란시스코에 아이디오라고 혁신 회사로 굉장히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혁신 에이전시.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은 지금 저희가 쓰는 마우스 있잖아요. 마우스를 사실은 스티브 잡스가 아이디오에 아웃소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우스를 만든 회사가 아이디오라는 회사예요. 혁신 회사인데 굉장히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 혁신 회사랑 제가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 프로젝트 했는데 그때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제가 그때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기업체, 그러니까 저희 고객이죠. B2B, OEM 고객의 프로큐어먼트, 구매분들을 인덱스 인터뷰를 좀 했거든요. 국내에서도 하고 해외에서도 했는데 그때 이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기 인터뷰하면서 삼성 메모리 좋은 거 알아.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로 메모리로는 24년째 1위거든요. 지금 전체 반도체로는 인텔 다음이 2위고 다 알지, 다 아는데 나는 인정 안 해. 퀄리티 좋은 거. 왜냐하면 그분들은 본인들의 KPI가 싸게 사는 거거든요. 얼마나 좋은 제품을 싸게 내가 얼마나 더 많이 확보하느냐가 나의 KPI이기 때문에 좋은 건 알지만 나는 절대 인정 못한다. 그리고 나는 돈으로 내고 한다. 계속 얼마에 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마케팅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입지가 좁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실제 보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 그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커런트가 이렇게 된 겁니다. 풀 마케팅으로 바꾼 거죠. 푸시 마케팅에서. 그래서 이렇게 밸류 체인을 갖다가 확장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기존에 이렇게 두 개밖에 없었던 밸류 체인 가치 사슬을 채널수하고 엔드 유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쓰실 때 디바이스나 뭐를 될 때 아 나는 여기 안에 삼성 메모리가 들어간 걸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걸 궁극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밸류 체인 익스펜딩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실제 이제 계속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한 5년째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이제 그 엔드 유저의 그 포지션 마인드 속에 그걸 심는 거죠. 삼성 메모리에 대한 마인드 쉐어를. 삼성 메모리가 굉장히 좋은 거야. 퍼셉션 이런 걸 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도 있지만 제가 좀 정리를 했지만
B2B하고 B2C 비즈니스 양이 거기에서 저희들이 밸류 체인 상에서 바기닝 파워를 갖는 거죠. 저희 힘. 왜냐하면 이쪽에서 디맨드가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디맨드가 생기니까요. 나는 이게 삼성께 들어있는 게 아니네요. SSD가 이런 식으로. 그 채널도 마찬가지고 베스트 바이나 이런 데서도 이게 제품이 좋은 것 같은데 보니까 삼성 SSD가 아니네. 뭐 이런 거 갖다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거꾸로 이렇게 가는 거죠. 풀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밸류 체인이 지금 익스펜디드 된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제 커넥티드 마케팅을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 SSD 마켓을 어떻게 지금 한 37조 정도 시장 글로벌리, 그리고 실제 그 시장에서 전체 시장에서 저희 마켓 슈어가 한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 기사 검색하면 나오실 건데 전체 그 시장에서 저희들이 한 37%가 되거든요. 거의 40%. 그리고 세컨 주자가 한 12% 정도밖에 안 돼요. 10% 초반. 그러니까 거의 한 3배 정도 이렇게 될 수 있느냐를 갖다가 이제 마케팅을 어떻게 했냐 설명드리는 건데, 처음 시작을 이걸로 한 겁니다. B2B로 한 게 아니에요. B2C로 한 겁니다. 컨슈머 마켓을 갖다가 마케팅으로 먼저 공략을 한 거예요. 리더를. 그래서 소비자 시장을 먼저 공략해서 거기에서 인지도 하고 기술 검증 같은 거. 이 제품은 좋은 거야. 그래서 뭐 거기에 리뷰어도 있고 미디어들 그런 대상으로 그걸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제품 중에 뭐 기술적인 용어는 하지만 뭐 TLC 이런 게 지금은 저희 고객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OEM이 대부분은 소비자 시장에서 먼저 저희 출시한 겁니다. V낸드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3D V낸드라 그래서 지금 모든 SSD 업체들이 뭐 3D V낸드 낸다 그랬는데 이게 전부 다 B2B 시장에서 먼저 한 게 아니고 엔드 유저 마켓에서 먼저 들어가서 시장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키워드가 이거죠. 이거 디지털.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석사할 때 90년대 초인데 그때도 그 필립 코틀러 마케팅 매니지먼트 이런 걸 보면 공부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크잖아요. 인구가 3억 정도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100 밀리언이 필요해. 우리 돈으로 1000억이 넘는 돈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매체 이런 걸 사야 되잖아요. TV에 뭘 하고 뉴스 굉장히 비쌌죠. 근데 지금은 그거의 100분의 1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 준 키워드가 이제 디지털인 거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B2B 마케팅 팔로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B2B 마케팅 프로그램 중에 하나 지금 MDF 프로그램 이런 거 특정 전략 고객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코-마케팅 같이 마케팅을 하고 그런 이벤트 등을 하고, 여기서 키워드는 셀링 투 휴먼이죠. 제가 이번에 이거 보면서 야 키워드 되게 잘 잡았구나. 이벤츄얼리 셀링 투 휴먼이거든요. 누구나 사람한테 파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이벤트 통하고 코-마케팅 이런 걸 통해서 한 거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는 이제 제가 그 한 거는 이따가 뒤에 제가 고객 경험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좀 이야기할 건데, 고객 경험을 갖다가 이렇게 디자인을 하죠. 저희들이 뭐 터치 포인트니 뭐 이렇게 해갖고 마케팅 하는 사람들 하는데, 그때 고객 경험을 갖다 디자인할 때 시작할 때 오프라인 상에서 먼저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이제 온라인이나 디지털에서 먼저 할 수도 있는데, 맥킨지 아티클 보니까 잘 정리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그 디지털에서 먼저 고객 경험을 갖다가 시작한 회사들의 NPS가 높더라. NPS는 이제 저 전자업계 쪽에 있는 분들은 좀 알 건데 넷 프로모터 스코어라 그래서 추천 의향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친구가 추천하는 거. 매장에 갔더니 매장에서 직원이 이 제품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거죠. 사실 광고 이런 것보다도 추천이니까 지인이나 전문가의 그 스코어가 굉장히 높은 게 이거라는 거죠. 저희처럼 디지털로 먼저 고객 경험을 만들고 그 다음에 팔로우한 거, 사람들, 휴먼 이런 걸로. 그리고 이제 그게 이렇게 연결이 돼서 B2C 마케팅을 먼저 시작하고 B2B로 이렇게 쭉 해서 한 게 이제 더 큰 시장으로 연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마케팅 하면서 뭐 TCO 이런 걸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 이런 거, 서버 쪽에 들어가는 거. 근데 그런 거 했을 때 지금은 이게 많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쉽지가 않았는데 설명하는 게 지금은 뭐 엄청나게 많은 사례도 있고 자료도 있고 이러니까 고객들이 이제 먼저 아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다른
서버나 이런 데서 디맨드가 다른 데서 더 생기는 겁니다. 뭐 게이밍 시장이나 이런 데서. 그러면서 자연히 시장이 연결이 된 겁니다. 크게. 그러면서 시장이 파이가 커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키워드가 보면은 디맨드가 보면 이제 다 커넥트 돼 있거든요. 게이밍 시장 이런 게 뜨고 뭐 모바일이나 스마트폰 이런 사용이 늘면서 데이터를 엄청나게 처리해야 되니까 서버 시장에서 이렇게 디맨드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디바이스도 그렇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시장을 키울 수가 있었지 처음부터 사실은 여기 들어갔으면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았죠. 이거는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 조금 요약해서 보여주는 건데요. 비주얼리 처음에 이제 제가 B2C로 먼저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저희들이 그거를 갖다가 좀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이런 비주얼들,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일반 엔드 유저들 향을 할 때 많이 하는. 그래서 뭐 저희 광고물들 이런 것만 만들고 그리고 이거는 영상물인데 이거는 이제 뭐 인지도 차원 버즈를 크리에이션 해야 되고 하니까 저희 제품이나 시장에 대한 그리고 컨텐츠 확산이 중요하니까요. 뭐 이렇게 페이드 미디어 돈 주고 광고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요즘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 예인데 SSD Angels라고 제가 비디오는 안 보여드리겠는데 유튜브 가서 찾으면 보실 수 있는데 이 비디오를 만들었어요. 저희들이 뭐 버즈 이런 걸 크리에이션 하려고 SSD가 뭔지 이런 걸 쉽게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거는 이제 뭐냐면 닉 메이슨이라고 핑크 플로이드 다 아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뭐예요? 핑크 플로이드 드러머예요. 드러머인데 이 양반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분께서 영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해서 뭐 책도 쓰고 무슨 자동차 경주대회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백작 이런 귀족 영국 여왕한테 받았더라고요. 그 닉 메이슨이라는 드러머가 자기가 그냥 이걸 픽업한 거예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 영상을 보고 와 이거 굉장히 대단하다 해서 자기의 트위터, 자기의 페이스북 팔로워들한테 이제 뿌린 거죠. 그래서 버즈가 일어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영상으로 인해 가지고 블룸버그에 제법 크게 SSD 관련 기사가 났는데 그게 이제 시작이 어떤 기술 정보나 우리가 뭐 이런 걸 조선한 게 아니고 이 영상으로 났어요. 블룸버그에 있는 기자가 이 비디오를 보고 SSD 마켓에 대해서 글을 썼더라고 기사를 갖다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컨슈머 마케팅으로 B2C로 먼저 하는 게 굉장히 임팩이 생긴 거죠.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제가 팔로우 위드 B2B 마케팅이라고 그거를 비주얼적으로 보는데 결국은 여기 박 대표님이 잡은 컨셉이지만 셀링 투 휴먼이에요. 셀링 투 휴먼. 이게 이제 저희들이 B2B 마케팅 할 때 전형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벤트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시그니처 이벤트 같은 거. 그때 이 사람들 이게 이제 테크 미디어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 표정들 우와 하면서 빠져드는 그러니까 많은 정보가 이미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런 걸로 쉽게 이렇게 인펄슨으로 이렇게 이벤트를 하고 이렇게 저희 마케팅 세일즈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리고 제가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 다니엘 카니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심리학자인데 프린스턴 교수인데 이분이 심리학자인데 행동 경제학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한 말 또 뭐냐면 우리가 의사결정하고 뭘 사는 거는 다 90% 이상은 이성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감성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이성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이러지만 그거는 사실은 합리화, 자스티파이 시키는 거고 이거를 다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저희들의 모든 의사결정은 감정적으로 이모션에 베이스해서 하죠. 이런 것들이죠. 사실 셀링 투 휴먼에 팔아야 되는 거죠. 와 이게 진짜 좋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 이거는 이제 제가 이야기한 아까 전에 플로우, 커넥티드 퍼널 다이아그램을 한 번 더 설명한 건데요. B2B, B2C로 먼저 컨슈머 마케팅 먼저 시작하는 게 장점이 엄청나게 있죠.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컨텐츠나 이런 걸 만들 수 있거든요. 만들고 그게 언더되게 할 수 있고 퍼지게. 그렇죠. 컨텐츠 확산이 용이하고 버즈 크리에이션 할 수 있고 인플루언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된 거죠. 인풋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죠. SSD한. 그렇게 해가 쭉 가서 B2B에 가서는 이게 정교화되는 거죠. B2B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게 프라이어타이즈 시키고 여기서 조금 더 내로 다운 되는 거죠. 의사결정이 쉬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문 스피킹 세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어드레스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폰을 이렇게 좁아지면서 여기에서 이제 실제 어답션 이런 게 디맨드 제너레이션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다 연결이 돼서. 그래서 커넥티드 디바이스 이런 게 일어나고 모바일 쪽에서 뜨면 서버 쪽에서 디맨드가 일어나고 사실은 우리가 많이 쓰고 이렇게 소셜을 많이 쓰고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실제로 여기도 보면 나오지만 저희들 지금 지구상의 인구보다 지구상 인구가 한 60억 넘나요? 중국만 10몇 억, 인도도 10몇 억이니까 5, 60억 정도 될 건데 지구상의 사람 숫자보다도 더 많은 사실은 디바이스들이 서로 커넥티드 돼 있어요. 지금 인당 커넥티드 된 디바이스가 2점 몇 개라 그러더라고요. 다 맞잖아요. 다 모바일 폰 쓰시죠. 뭐 랩탑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순다이 피차이도 이야기한 거죠. Computing is everywhere. SSD is everywhere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제 점점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이쪽은 이제 인사이트 관련돼서 커스터머 인사이트. 왜 시장이나 고객을 읽는 게 중요한 건데 이거를 하면서 이제 왜 중요하지? 뭐 어떻게 보면 빤한 거긴 한데 제가 맥킨지 자료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맥킨지 쿼털리라는 아티클. 근데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창피한 이야기지만 B2B 마케팅, B2B 회사들이 마케팅을 잘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뒤에 데이터들이 좀 나오긴 한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B2B 회사들이 톡패스트는 영어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딴 소리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맥킨지가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도 읽어보시면 There's a surprising gap between the brand messages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서플라이어 저희 같은 서플라이어가 우리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메시지하고 실제 고객이 나는 이런 걸 알고 싶은데 하고의 갭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제가 테이블 안 붙였는데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객은 이런 걸 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커스텀 인사이트 이런 게 없으니까 고객이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뭐지 이런 걸 모르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고객 인사이트를 제대로 읽는 게 고객을 갖다가. 그리고 이것도 제가 구글링을 해서 좀 찾아봤는데 CES는 이제 저도 해마다 연초에 나가는데 여기 보면 나오죠. 이게 이제 뭐냐면 인텔 지금 현재 인텔 CEO가 한 말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면 올해 초에 있었던 CES에서 베스트 B2B 쿼츠 가장 유명했던 B2B 관련 인용인데 거기 읽어보면은 인텔 CEO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뭐 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제품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우리 고객의 경험이야.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 경험을 제대로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것도 이제 제가 맥킨지 쪽 액세스가 제가 좀 많아서 그쪽을 많이 보는 편인데 여기도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B2B 고객들의 디시전 저니 이렇게 퍼처스 저니 이런 거 의사결정을 만드는 이런 과정 이런 게 굉장히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굉장히 심플했죠. 제가 인터뷰했던 아이디어 때 이거 좋은 건 아는데 가져가세요. 이렇게 뭐 이거 얼마에 줄 거예요. 내가 들었는데 뭐 얼마 누구한테 이런 식으로 그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메이저 디스럽션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B2B 의사결정자도. 이게 읽어보면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사결정자도 멀티플이다. 지금은 한 층이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여러 부서 이렇게 나눠져 있고 반드시 엔드 유저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도 나오지만 이런 게 중요해졌어요. 인플루언스 이런 사람들의 뭐 데이터나 아티클, 컨텐츠 이런 것도 중요해지고 소셜, 디지털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앱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에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어드레스 하는 게 중요한데 B2B 회사들이 잘하느냐? 그러니까 저 좀 찾아봤죠. 제가 찾아봤더니 다음을 보시죠. 요거가 이제 이것도 맥킨지 아티클에서 제가 발췌를 한 건데요. 전반적으로 B2B 회사들의 고객 경험 지수가 떨어져요. 평균 50점 정도예요. 50점 정도. B2C 회사들은 그래도 평균이 65에서 85% 레인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난 거예요. 한마디로.
B2C 쪽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마케팅이나 고객 경험 이렇게 하는 거는 훨씬 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B2B 기업들이 많이 뒤떨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아까도 앞에서 봤지만 B2B 고객들의 뭐 디시전 전이가 굉장히 메이저 디스럽션, 굉장히 복잡해지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소스도 있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터치 포인트 많고 한데 터치 포인트 이거를 제대로 어드레스 못 하고 있죠. 그래서 익스펙테이션은 굉장히 높아지는데도 문제가 있는 거죠, 갭이. 그래서 제대로 읽는 게 좋고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점수가 높은 기업이 마진도 훨씬 높다는 거예요. 이익률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죠. 많이 팔면서 뭐 돈은 빚지면 뭐 사실은 회사가 곧 망하죠. 예. 그리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제가 생각이 뭐냐면은 이게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필요한 거야. B2B 마케팅을 한다고 B2B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엔드 유저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성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제가 아까 커넥티드 할 때 시작을 먼저 컨슈머로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쉽고 버즈도 이렇게 하기 쉬운 게처럼. 그리고 이제 보니까 뭐 이거는 이제 그 다른 다양성 사례도 있는데 저희 팀이 한 70몇 명이 되는데요. 외국인이 4명이 있어요. 외국인이. 애플 본사에서 왔던 사람도 있고 지금 갔지만 다시 구글로 갔지만 70명에 4명이 외국인인데 외국인이나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기업에서도 조금 이렇게 다양성이 좀 섞여 있으면 퍼포먼스라는 게 더 좋다 그러더라고요. 동질적인 사람들끼리 있는 것보다. 그리고 옛날에 제가 SBS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저도 이제 교육 관련인데 애들 그것 때문에 자주 보는데 거기도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미국의 명문 대학교들 뭐 하버드나 스탠포드가 굉장히 잘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보면은 좀 모교 출신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교 출신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하고 타대학이 이렇게 근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해외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교 출신들이 의외로 없고 막 이 섞여 있다 보니까 경쟁력도 생기고 다양성 그렇게 됐다고 이제 SBS 그때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다큐멘터리에서도 그런 것처럼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관점에서는 B2C 쪽에 있는 걸 차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나쁘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B2C 마케팅을 고객 경험을 높이는 방안으로라도 도입해서 작게라도 해야 된다. 그것이 더 좋은 거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실제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건데요. 커넥티드 마케팅을 에코시스템으로 나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걸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한 5가지 되는데 시그너처 이벤트가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사진 보여드린 거 있는데 뭐 그게 글로벌 서밋도 있고 미국 실리콘 그 글로벌 서밋은 한국에서 하는 거예요. 국내에서 저희들이 본사니까 사업부가 외국의 IT 미디어들을 부르는 거죠. 유명한 테크 미디어 이런 거 불러가지고 론칭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거고 플래시 메모리 서밋이라고 8월 정도에 실리콘밸리에서도 하는 게 있어요. 인더스트리하고 이런 사람들 모여서 그게 있고 연초에 또 CS가 있죠. CS도 굉장히 중요하죠. 연초에 CS에서 뭐 굉장히 좋은 호텔 이런 데다가 클로즈드 엑스피비션을 하는 거죠. 고객만을 위한 전시회를 따로 해요. 그리고 거기서 비즈니스 미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탑들에 우리 고객사의 탑하고 저희 회사들이 탑이 가서 연초에 CS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시장을 막 일으키고 갈 실제 클로징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은 2011년부터인가 했는데 페이스북에 저희들이 팬 페이지가 있어요. 삼성 SSD. 그러니까 거기에 팬이 한 70만 명 이상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상당수 인수제스트고 저희 그 B2B 기업의 디시전 메이커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 사람들이 주 2, 3회, 3, 4회 SSD 관련된 마케팅 포스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확산 따고 이렇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있는 거죠. 소셜 마케팅이. 그리고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MDF 프로그램도 있고 전략 고객하고 마켓 디벨롭먼트죠. MDF 프로그램에서 같이 코마케팅도 하고 궁극적으로 이제 SSD 어태치를 서로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객들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들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예를 들면 뭐 본인들이 팔고 있는 최신형 노트북에 삼성 SSD가 있는 걸 고객들이 사기를 본인들도 원하거든요. 우리의 고객들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인그레디언트 마케팅도 하고 있어요. 삼성 메모리 액티베이트 이건 뒷장에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모바일 시대. 지금 아까 피차이가 뭐 지금 이제 AI 시대로 간다 그러는데 아직은 모바일 시대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모바일 앱을 만든 게 있는데 SSD 마스터라고 이거를 만들고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영업이나 마케팅에서 많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의사결정을 그냥 PC에서 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언제든지 모바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봐야 되고 PC랑 뭐 오히려 제약이 있는 거죠. 내가 PC 앞에 앉았을 때만 액세스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모바일 앱으로도 컨텐츠는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뒤에 좀 설명드릴게요.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안 되니까. 요게 이제 나름 저희들의 커넥티드 마케팅을 하는 에코시스템이에요. 저희 쪽에서. 네, 이건데 삼성 메모리 액티베이트라고 배지 마케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한 5, 6년 돼요. 지금 이걸 쓰고 있는 지가. 제품명마다 좀 다르죠. 이건 뭐 삼성 SSD 이거는 SSD 하나인데 이런 마케팅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뭐냐면 저희 고객들이 자기네들이 또 마케팅하는 거예요. 저희 배지로 델이 하는 거죠. 델 차이나 싱가포르도 하고 뭐 본사 노스 아메리카 본사에서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로 인기가 있냐면은 이게 이제 저희들이 스티커로도 나눠준 적이 있거든요. 저희들 엔드 유저한테 파는 제품에는 이 스티커가 이베이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전에 몇 년 전에 이베이에 가서 확인을 했더니 5불 뭐 6불 이렇게 팔더라고요. 이걸 스티커를. 그리고 실제로는 사고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경쟁사 아이사의 스티커도 있는데 그거는 뭐 1불 2불 이렇게 가격 차이가 또 나더라고요. 아까 마켓쉐어 차이 나는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굉장히 이게 디맨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사실은 인텔 인사이드하고 비슷하죠. 인텔 인사이드를 붙이는 거 스티커. 근데 옛날이라 그러면 좀 웃기지만 인텔 인사이드 프로그램을 제가 알기로는 94년도 정도에 시작한 걸로 있거든요. 인텔이. 근데 그때 천문학적인 돈을 썼어요. 저도 케이스를 봤는데 진짜 조 단위 돈을 쓴 거라고요. 그게. 그리고 그거를 인텔 인사이드 스티커를 붙이면 그걸 붙이게 허락해 준 PC사에다 또 돈을 줬죠. 코마케팅 비용으로. 근데 그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드라이브라는 거 시장을.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마 제가 여기서 쏜 돈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가이드 만든 게 있어요. 가이드. 삼성 메모리 액티베이트 가이드 만들어서 저희 영업 마케팅에 주고 우리 고객사도 그걸 자기가 써야 되니까 주고 그거 한 개밖에 없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뭐 돈을 박아서 푸시하거나 이런 적이 없지만 엄청나게 많은 저희 고객사들이 이걸 쓰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전시회 이런 데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그런 걸 하려면 조 단위로 돈이 들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스몰 거의 뭐 nothing 인베스트먼트지만 굉장히 임팩트풀하게 지금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B2B 마케팅을.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인사이트 쪽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저희 쪽에서 그거 하냐면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뭐 가트너 아이스플라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쉬핑이 얼마 된다 원래 뭐 PC 그런 탑다운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MPD, GFK는 이거는 채널 단에서 끓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PNG 뭐가 얼마나 팔리고 있다 뭐 이런 거 엔드 유저 고객들이 얼마나 사고 있는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 데이터들을 다 양 시장을 보는 핵심 축으로 다 받아보고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이런 것들을 보죠. 뭐 구글 트렌드도 보고 구글이 데이터를 굉장히 좋은 양질의 데이터를 무료로 공개해 놓은 게 많거든요. 구글 바로미터 이런 걸 이거 보면서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구나 이런 걸 감지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애독 조사하는 것도 있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저희들 SSD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2주에 한 번씩 보고를 받고 리포팅을 받고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도 크게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11년, 12년 초에 저희들이 막 뒤집었을 때 경쟁사 뒤집고 이렇게 SSD가 팍 이렇게 검색이 많아지고 할 때 저희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한번 했었어요. 굉장히 크게. 그래서 이거는 사례가 뭐 제1의 빅데이터 분석 대회에서 제가 나가서 발표해서 대상 받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빅데이터를 활용을 잘한 예다. 빅데이터를 그래서 받은 뭐 기사 검색하면 따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프레임워크로 시장이 변하는 거, 인사이트 이런 걸 다 읽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리고 시간이 딱 맞아가는 것 같은데 이거 마지막 장표인데요. 이제 가버넌스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저는 이제 제가 있는 조직에서는 저희가 다 같이 하거든요. B2B나 B2C 이런 거 구분 없이 다 같은 데서 하는데 제가 알기라도 저희 회사에서 다른 사업부들은 대부분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B2B하고 B2C가 조직이. 그래서 나눠져 있으면 사실은 쉽진 않아요. 그 코디네이션하고 하는 거. 근데 저희는 그런 관점에서 한 군데서 수행하는 장점이 있고 이렇게 커넥티드 할 수 있는 처음 디자인을 갖다가 처음부터 할 수 있으니까요. 커넥티드하게. 또 하나는 뭐냐면 며칠 후면 이제 인터 브랜드에서 글로벌 브랜드들 파워 랭킹을 발표할 거예요. 10월 초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인터 브랜드가 보통 2월이나 3월부터 작업을 시작해요. 그 작업을. 브랜딩 작업을. 근데 한 3년 전부터 인터 브랜드가 이 작업을 했어요. 크리에이티브 오디시라 그래서 삼성의 모든 제품, 모든 사업군의 크리에이티브 뭐 이런 컨텐츠 이런 것들을 다 오디트했어요. 분석해서 이렇게 쭉 매겼거든요. 매긴 게 있고 올해는 그게 제목이 크리에이티브 오디트에서 컨시스턴시 오디트로 바뀌었어요. 인터 브랜드에서. 그러니까 브랜드 일관성을 얼마나 잘 그 엔드 유저나 타겟 마케팅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느냐 뭐 그런 오디트인데 이거를 저희들이 3년 연속 이것도 1위 했거든요. 다른 사업부들 다 있죠.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근데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이렇게 가버넌스 상에서도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B2B, B2C를 분리하지 말고 한 군데서 커넥티드하게 하는 게 훨씬 더 파워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주말에 연휴에 정글북을 봤거든요. 영화 정글북 영화 모르세요? 예, 그게 이제 원래 영국 원작자 루디아드 키플링인가? 그러니까 1894년에 쓴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년 이상 된 건데 키플링이 또 보니까 1907년에 노벨 문학상도 받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용은 뭐 다 아실 거예요. 동화 어린이 동화 있을 건데 거기 보면 모글리라고 나오잖아요. 10살짜리 소년 늑대들이 키운. 근데 모글리가 맨 마지막에 그 정글의 왕 슈어칸이라고 호랑이를 때려 눕히고 이기거든요. 10살짜리 소년이. 근데 그게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바룬가 누가 뭐 멘토 같은 사람이죠. 모글리 너는 그렇게 싸우면 안 돼. 너는 사람이잖아. 너는 너만의 방식으로 싸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모글리가 그 싸움 방식이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영화 평점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도 봤는데 굉장히 창의적으로 싸운 거예요. 머리를 쓰고 크리에이티브하게. 그래서 저도 이 B2B 마케팅도 사실은 이게 조금 더 성과를 내고 더 그거 하려면은 약간 크리에이티비티가 있어야 돼요. 창의성 발휘하고 크리에이티브. 그래서 마무리는 정글북 시간 되면 한번 보시고 약간 그게 그런 걸 저한테는 시사해 주더라고요. 아 이렇게 다르게 해야 돼 좀 뭔가를. 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쭉 보시고 제가 볼 때는 한두 개밖에는 답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고르셔서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 좀 드십시오. (3번) 재밌겠네요. 3번요? 이건 저희들도 사실은 지금 가장 내부적으로도 저거 중국이 따라오는 거를 이제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일단은 옛날에 저희들이 그때 컨설팅 폼이랑 프로젝트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저희 핵심 경쟁력 이런 거 뽑아내려고 메시지 같은 거. 근데 그때 저희들의 기술 경쟁력이 그냥 한두 단 높은 게 아니고 보통 한 1년 차이가 나는데 그때 걔들이 우리한테 준 슬로건이 two steps ahead라고 그랬거든요. 당신네들은 한 두 스텝은 앞에 나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유출이 되지 않으면은 기술적으로 자신감이나 리더십은 상당히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요즘은 사실은 마케팅도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마케팅도 제품도 잘 만드는 게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아직도 뭐 저희들이 상당히 유리하지 않나. 네. 왜냐하면 아직 뭐 그런 쪽으로 훨씬 더 질문 좀 올려보시고 또 하나 정도 해보실까요? 아무거나 고르십시오. 모나미는 왜 나온지 모르겠는데. 네? 모나미? 아닙니다. 그냥 저기
이거 한번 해보실까요? B2B 세일즈 고객 경험 설계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에 많이 신경 쓰신다 그러는데 얼마나 투자하세요? 디자인.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가 이제 마큼 그룹장이지만 저희들이 연간 몇백억씩 쓰고 하는 그런 사업부가 아니에요. 그럼 대충 답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안 쓰는 조직입니다. 짧게 하나만 더 하시죠. 이게 SSD 같은 경우는 B2C로도 판매 가능해서 마켓 드리븐이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B2B는 반제품 상태라서 엔드 유저 드리븐이 어렵다. 이 경우에 M 대표 등 코 프로모션 말고 또 다른 게 있을까? 인텔 인사이드 같은 애는 너무 많이 알아서 고객이 기피하더라. 근데 이제 저희는 엔드 유저 드리븐이 어렵다. 사실은 부품 회사들. 부품이 일단 부품이 B2B 제품이 콜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뭐 6개월 제가 알기로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프로세스가 굉장히 길고 이런데 B2C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의사결정을 굉장히 줄인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이미 검증이 됐거든요. 아까 뭐 TLC, SSD, V랜드 같은 게 시장에서 저희들이 먼저 엔드 유저로 하면서 뭐 인플루언서나 뭐 아난텍 이런 데들이 있거든요. 탐사드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테크 미디어들 그런 데서 굉장히 많은 그런 게 글들이 나온 거죠. 인덱스 리포트 제품이 굉장히 좋다. 내구성 뭐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시간을 줄일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고민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그 뭐라 그러죠? 시장 안착시키고 우리 고객들이 그걸 어답션해서 자기 고객들한테 이렇게 쓰게 하는데 시간이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실제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검증이 다 끝났거든요, 사실. 이 사람은 다른 것만 물어보면 되거든요.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을 준 거죠. 예. MDF 말고 뭐 다른 코 프로모션이 있을지요. MDF보다도 사실 다른 게 더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전략 이벤트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크게 이벤트를 활용 안 하던데 예를 들면 뭐 HP도 여기 계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HP 디스커버인가? HP에서 하는 굉장히 큰 이벤트 중에 하나인데 그게 규모가 어느 정도 크냐면요. 그게 라스베가스에서 하는데 예번에도 어디 빌려서 했는데 한 번 하는데 150밀리언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15밀리언. 170억 정도 들어요. 그런 이벤트를 한번 하는데 그거 하면은 저희들이 크게 나가거든요. 뭐 예를 들면 골드 이런 걸로 스폰서로 나가서 거기서 전시도 하고 트레이닝도 시키고 스피킹 세션을 받아서 저희들이 발표도 해요. 그런 것도 굉장히 크긴 커요. 그리고 뭐 델도 여기 델 계신 분도 있겠지만 뭐 델도 델 RFS 뭐 이런 거에서 필드 세일즈맨 대상으로 델은 저도 델을 만나봤는데 델은 지금은 모르겠어요. 델이 많이 바뀌었는데 한 2년 전만 해도 델에서 전시 이런 거 담당자만 글로벌리 100명이 넘더라고요. 그런 걸 많이 써요. 실제 델이나 이런 거. 근데 그러면서 그런 전략 이벤트를 많이 하는데 그게 사실은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활동 중에 하나예요. 제가 시간 관계상 뭐 비주얼 이런 거 넣지는 않았는데 거기에서 왜냐하면 다 만나거든요. 영업 세일즈가 거기서 다 만나서 발표도 하기 때문에 실제 거기서 많이 어드레스가 되죠.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머지 질문도 제가 모아서 다시 답을 받아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가 됐군요.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시간 네.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